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전 남편이라니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26살 된 딸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헤어샵에 가고 한복을 차려입고 딸과 함께 사진도 찍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많은 하객분들이 와 계셨어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수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와주셨죠. 저는 신부 어머니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뭔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늦게 도착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웅성거림이 커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바로 제 전 남편 수진이의 아버지였어요. 18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8살 때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필이면 딸의 결혼식 날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그대로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수진이도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나오다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제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신랑 측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18년 만에 마주하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당황스러움도 있었고 그리고 묘하게도 옛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랜만이야. 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 여보라니요. 1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보라고 부르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왜 왔어요? 지금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딸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18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생일 선물 하나 안 사주고 아플 때 병원비 한 번 안 대주던 사람이 지금 와서 당연하다고 말하다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결혼식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고요. 저는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자격이 없다고? 난 수진이 친아버지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목소리까지 높이면서 말이에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얼굴은 너무 창백했어요. 아빠,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수진아, 정말 예쁘게 컸구나.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수진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왜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18년 동안 연락도 없으시더니 갑자기 제 결혼식에 나타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듣고 있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수진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수진이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앞으로는 아빠가 잘할게. 앞으로는 잘하겠다고요? 18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와서 잘하겠다고 말하니 정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인 준호가 다가왔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저에게도 친아들처럼 잘해줍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어봤어요. 저는 준호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의 남편이 될 김준호입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도 준호를 보더니 아, 사위구나. 잘생겼네.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수진이를 잘 키운 것처럼 말이에요. 준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어떻게 할지 눈으로 물어봤어요.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회자분이 와서 시작해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저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수진이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빠,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도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오늘은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수진이의 말에는 성숙함이 있었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냥 담담한 태도였어요.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도 수진이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뒤쪽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신부 어머니로서 앞자리에 앉았고 그 사람은 맨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다행히 식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의 서약식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패백 시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전통적으로는 양가 부모님께 패백을 드리는 건데, 하지만 수진이는 준호 부모님과 저에게만 패백을 드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따로 인사를 하지 않았고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 수진이가 이렇게 잘 컸는데 당신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와서 고생했다고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화가 났어요.
진작에 알았으면 왜 그때는 그랬나 싶어서요. 당신이 인정해줘서 고맙긴 한데요. 저는 당신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딸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잠시 말이 없더니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한다고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지나간 18년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수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던 것도, 학교 운동회에 가서 응원했던 것도, 대학 입학할 때 축하해 준 것도 다 제가 혼자 한 일인데요. 후회하신다면 이제라도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이는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수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결혼식장을 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간 후에야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정말 긴장했거든요. 혹시 끝까지 말썽을 부리지 않을까 해서요.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서 안겼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 때문에 놀라셨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수진아. 오늘은 너의 날이야. 행복한 추억만 남기자.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도 와서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수진이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좋은 사위를 둬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수진이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달까요? 18년 전 그 사람이 집을 나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나 싶어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혼자 키운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진이 공부 봐주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거든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거든요. 앞으로 수진이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령 나타난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과거를 정리했거든요. 저에게는 수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때로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일도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예요. 수진이의 결혼식 날에 생긴 특별한 에피소드로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